쌍둥이 둘 다 서울대에 왔다고 하면 이제 그냥 유전자 좋아가지고 머리 좋아서 잘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속상해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항상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타고난 역량의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뭔가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와 현재 대치동과 온라인에서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수학 교육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여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 하는 애들도 공부 나름 열심히 다들 하거든요. 근데도 성적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중간 하는 애들 계속 중간 해요, 결국에는.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비슷한 머리를 가진 애들이 비슷한 노력을 들이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다들 본인 입장에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력하는 만큼 옆에 있는 애도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성적이 바뀌지 않는 원인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걸 저를 깨달았어요. 타고난 머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타고난 지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들이 하는 만큼의 노력이 아니라 그거의 1.5배에서 2배의 노력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시간을 들여도 남들보다 훨씬 더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하면 사실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해도 남들보다 1.5배 더하면 당연히 1.5배 좋은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남들보다 1.5배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하면 1.5배 효율적인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실천한 결과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학생들의 성적이 급상승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으로 결국 수능까지 간다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노력의 양과 방법을 바꾸시는 걸 하신다면 분명히 성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고 흘리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는데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듣지? 근데 그냥 뭔가 나 모르겠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학생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면서도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커리큘럼에 아이를 맞추지 말고 아이에게 커리큘럼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대치동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전 과정을 다 훑고 올라가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다 보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만연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께서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한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우리 아이 지금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셔가지고 빨리 속성으로 중학교 전 과정을 빠르게 훑게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막상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은 나오는 성적이 70점대 이렇게 나와요. 3학년 거까지 했는데 1학년 시험에서 70점대가 나와요.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2번 돌렸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몇 점 받았는지 물어보면 70점대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그냥 조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아까 드렸던 그 말씀 있죠. 언제까지 뭘 끝내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무리하게 진도를 그냥 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학년이 올라가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건 뭐냐? 60점, 70점 받는 거 가지고 시험 잘 본다고 표현을 안 하죠. 90점, 10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그렇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힐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선행을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풀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무리하게 진도를 빼다 보면은 보통 기본 개념과 기본 유형을 그냥 빠르게 훑는 정도로 하면서 1학년 거 끝내고 2학년 거 끝내고 3학년 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과 유형을 차곡차곡 잘 다져 놓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내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3개년치 진도를 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한 3, 4개월 만에 한 개 과정씩 끝내야 되거든요. 이러한 속도로는 절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진도를 나가는 거는 눈에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 1학년 거까지 끝냈다, 2학년 거까지 끝냈다. 이게 딱 눈에 보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약간의 뭔가 마음의 위안이 생겨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같은 학년에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뭔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실력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명확히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시키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건드리고 바로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쉽게 범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성적이 오를 수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아이를 맞추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커리큘럼을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 수준이 어떠한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2학년 선행학습을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1학년 것도 시험 문제 풀려봤더니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잘 못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학년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언제까지 뭐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시키시다 보면은 노력한 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 범위에 대해서 한 몇 번 정도 공부하고 시험 보러 들어갈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5번입니다. 똑같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5번은 기본으로 보고 시험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보고 들어가기도 정말 빠듯한데 어떻게 5번이나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애초에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오해독 공부법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방법 되게 쉬우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방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읽고 푸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한번 끝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부터는요.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부분은 지워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책을 보면요. 화살표 표시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를 읽어요. 한번 쭉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읽을 때 여기 내가 명확히 아는 것 같아 하면 거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문단에 이렇게 쳐놔요. 그리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풀다가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있는데 맞은 문제들 중에서 조금 헷갈렸던 것들 있죠. 근데 전혀 헷갈리지 않고 쉽게 풀었던 문제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화살표를 쳐놔요. 두 번째는 전범위를 복습하는 겁니다. 전범위를 복습하면서 내가 확실히 아는 부분들은 화살표를 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공부를 끝내고 나면은 꽤 많은 부분들이 이미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를 할 때는 화살표 친 부분은 그냥 과감히 건너뛰고 화살표 쳐져 있지 않은 남은 부분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세 번째쯤 보니까 이젠 이거 확실히 알겠다 하는 부분들을 또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워져 있고 이제 적은 양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적은 양만 남겨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일주일 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남은 부분만 공부를 쭉 하면서 또 지워나가요. 이거 네 번째 보는 거잖아요.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문제들 중에서도 거의 모르는 문제가 사실상 많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은 남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정말 적은 양을 시험 전날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5번을 볼 수 있고 5번을 보지만 시간이 5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점점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어서 한 2-3번 보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도 5번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방법이 사실 되게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공부할 때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도 모르는 거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또 할 때도 처음부터 또 이렇게 아는 것도 보고 모르는 건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 복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지만 한번 하게 되면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니까 들었다가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출제자를 간파하는 시험지 분석법이에요.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날은 일단 놀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루만 투자를 해가지고 시험 끝난 날 혹은 그 다음 날 정도에 중간고사 범위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고사 범위를 복습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한쪽에 시험지를 쭉 쌓아두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내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자료들을 쭉 쌓아놔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내가 공부했던 자료 중에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번 문제 이거 교과서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 뭐 아니면은 뭐 참고서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가 감이 잡혀요. 진짜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공부했던 범위를 다시 되돌아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이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깨달은 방법이에요. 그때 깨닫고 나서 3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실천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지를 분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험 끝날 바로 그 다음날에 시험지를 쭉 쌓아두고 공부한 교재들을 쭉 쌓아놓은 다음에 시험 문제 하나씩 1번부터 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어디서 시험에 나왔는지를 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1번. 아니면 여기 문제지에다가 이거는 교과서 어떤 부분에 나왔다. 참고서 어떤 부분에 나왔다. 프린트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 이걸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것들을 발견했냐면은 한국 지리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한국 지리 시험이 되게 어렸었어요. 그때 되게 어려웠는데 문제 보는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자료를 뒤져보는데 제가 그냥 시중에서 구매한 어떤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만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했는데 다음 문제 보니까 또 그 참고서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 중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한 5개 정도가 그 참고서에 있는 거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문제집 참고해서 시험 문제 내나 보다 이런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볼 때는 그 참고서에 있는 문제집 제가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는데 되게 어려운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시험 문제 한번 보고 들어간 것처럼 쉽게 되게 풀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자사고에서 되게 경쟁이 치열한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으로 1등급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과목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변형하고 어떤 난이도로 시험 문제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확 오게끔 돼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요거 한 번만 분석해 보면요. 그 다음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마치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어디서 낼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마치 시험지를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기간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항상 영상 보통 마지막쯤에 얘기 많이 하는 건데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아무리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좋은 얘기를 들어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2~3명도 안 돼요. 근데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그 2~3명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이 영상 보시는 이유 뭐예요? 자녀 교육 고민 있으시고 성적 올리고 싶으셔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 뜨끔한 이 충고 꼭 귀담아 들으시고 꼭 내가 그 상승하는 2~3명이 꼭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나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방법들을 들으신 다음에 실천을 해보실 거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결과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은 언젠가 기대했던 말을 달성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방법들 언젠간 될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꼭 지속적으로 끈기 가지고 실천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고민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시고 힘든 공부 여정이겠지만 자신감 가지고 꿋꿋이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